리튬 가격이 최근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어쨌든 2차 전지주들도 반등을 또 한 번 또 하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은 이제 그때 뭐 여러 번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은 확실히 이제 찍고 좀 올라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리튬 가격 상승 사실 이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네네. 이게 구조적이냐라는 부분을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 공급과 수요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줄고 그다음에 수요는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 상승은 뭐 불가피하다. 당연하죠. 당연히 네. 피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급은 뭐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감소를 추세인 거고, 아니면 정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정부의 반내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인데 반내권이라는 게 출혈 경쟁, 덤핑 경쟁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갖다가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특정 가동률 이하의 특정 어떤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증설을 갖다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증설을 불허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설 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사실은 그 리튬 가격의 바닥을 갖다가 뭐 거의 뭐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 리튬 관련 업체들, 리튬이온 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 여력에도 그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리드 타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통 한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걸리니까 단기간에 증설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민주진영, 자유민주진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가 이제 주가 되는 거니까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하려고 해도 민간 기업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지만은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중국 정부 하지 마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에는 일단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죠. 뭐 기존 EV 시장에 더해서 사실은 ESS 시장 자체가 여기에 이제 더해진 거니까. 예.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폭 리튬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탄산 리튬 수요가 30에서 한 40%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한 글쎄요, 거고요. 그러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26년에서 27년 리튬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년 리튬 수요의 30%를 ESS가 차지하면서 리튬이 일시적으로 쇼티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분명하죠. 기존에는 EV 시장만 있었는데 여기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공급은 좀 뭐라고 할까요? 늘어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더해지면서 리튬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어떤 그런 당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기조가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줄일 때도 정부가 줄여라 그러면 뭐 줄이는 거지만 네, 그렇죠. 거꾸로 예. 당장 내일부터 뭐 늘리지 뭐 이제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서 중국이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네. 중국 정부가 이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을 줄일 만한 뭔가 확실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태양광 등에서 이걸 그냥 놔뒀다가 엄청난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전례가 있으니까.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어떤 견제, 이것들이 강화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좋아할 만한 이미지는 아닌 거죠. 네, 그게 이제 미국도 네. 그렇고 유럽에서도 제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이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전 산업군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네. 돼요. 최근에는 이제 LFP 배터리마저 덤핑 수출을 갖다가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하나의 그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처럼 하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결정하는. 네, 네, 네. 그러면 그 스탠스가 당분간은 굉장히 한 몇 년은 최소한 몇 년은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중국이 이제 내년부터 또 5개년 계획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씩이니까. 계획들이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왜 이게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부동산 방치했다가 아직도 부동산 둔화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그렇죠. 충격이 조선, 그다음에 세 번째 충격이 태양광, 네 번째 충격이 전기차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게 중국 정부가 다음 차기 5년 계획에도 이걸 어떻게 보면 넣었던 넣은 내용이니까 네네네. 기조적으로 적어도 몇 년은 갈 거다. 예,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크게 의심을 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 말씀이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은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거는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ESS에 대한 수요 역시 네.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라는 걸 한번 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의 그 EV 대 ESS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19년에는 EV 대 ESS의 비중이 20%였어요. 그러니까 8대 2였는데 네, 근데 그 올해 같은 경우 한 30%. 7대 3. 네, 근데 내년이 40%. 오. 이 중국 시장만 놓고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볼까요? 올해 그 ESS 설치량이 6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됐어요. 네. 내년에 100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오, 거의 2배인데요? 27년은 125기가와트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50%가 안 됐어요. EV 대 ESS 시장 비율이. 네. 근데 내년에는 90%에 달합니다. 1대 9. 네. EV 대 ESS 1대 9 미국이. 예. 27년에도 거의 90%예요. 와. 근데 이게 유럽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만 이렇게 ESS 설치 붐이 일어나는데 안 그래요. 유럽 지금 막 짓기 시작하죠. 독일에서 뭐 1기가와트 아워짜리 데이터 센터 짓는다. 예, 독일에서 오늘 아침에 네. 뉴스 보니까 그 ESS 쪽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유럽은 그 유럽 북유럽 쪽으로 가면 혹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태양광을 갖다가 주로 하는데 거기 ESS 설치가 필수예요. 그러네요. 가정용에도. 예, 거긴 간헐성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썬런이라고 네. 가정용 ESS, 가정용 태양광에도 ESS 부착이 거의 70%에 달해요. 그다음에 거기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짓죠. 중동 짓죠. 중동 UAE 엄청난 데이터 태양광 시설 짓잖아요. 아, 거기는 뭐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와가지고 그쪽에 같이 뭐 합작해서 뭐 하고 MOU 체결하고 왔지 않습니까? 인도 짓죠. 그러니까 ESS 시장 자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 기관에 전망을 하지만은 그게 내년에 얼마까지 늘어날지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ESS에 대한 수요는 네. 이제 확장적이다 이렇게 예, 좀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예. 그럼 이제 또 하나 남은 수요적인 측면이 결국 EV인데 네네. 미국 말씀을 하셨을 때 내년에 1대 9까지 EV 대 ESS의 이 네. 수요량이 차이가 난다, 네. 비중이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언뜻 듣기에는 그러면은 ESS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네. 전기차 쪽은 네. 굉장히 부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는 한 110기가와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 중에 ESS는 100기가와트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는 약간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EV 시장 자체가 미국만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럽 유럽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올 10월까지 대충 한 38.6% 성장했어요. 유럽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왜 그러냐면 거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유럽의 대국들이 보조금 재개를 다시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역시 그게 크군요. 네. 그다음에 뭐 한국 1월, 8월까지 해가지고 YOY 48% 성장했잖아요. 내년부터 보조금 늘려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도 EV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판매량이 성장하는 거는 역시 보조금 영향이 크다. 보조금 영향도 있고 그게 이미 이제 그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양이 질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조금씩 타던데 맨 처음에는 그 점유율이 적다가 이거 괜찮더라. 이거 타보니까 유지비 적게 들고 생각보다 큰 문제도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더라라는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차를 살 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평판?
이걸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신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고. 네. 그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 베트남, 그 남미 쪽에서 동남아도 전기차 수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발전되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그래서 오히려 네. 그 침투율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EV 분야 수요가 뭐 둔화될 거라고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미 지역을 제외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서 둔화가 된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이 워낙 낮아요. 북미 지역에서. LG 엔솔이 한 10% 되나? 삼성 SDI가 한 2% 점유율. 그러니까 EV용으로. EV용으로. 그러니까 또 빠질 것도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중국 쪽에 뭐 우리가 그 평론가님이랑 누차 얘기해왔던 거지만 중국 네. 쪽에 대한 배터리 이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규제 때문에 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내년부터 그렇죠. 본격화되고. 네.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EV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도 네. 계속 중국 쪽은 줄어들고 우리 쪽이 그 중국 쪽의 공백을 채워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북미의 EV 시장이 작아졌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EV 시장이든 뭐 ESS 시장이든 중국 배터리 점유율은 거기서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LG 화학에다 양극재 발주를 얼마 전에 넣은 게 예. 그 GM이라든지 테슬라는 중국에서 탈중국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북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줄었지만은 지금보다 더 줄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중단되면서 네. 가장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위축된 상황인데 네네네.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지 더 줄어들 여지는 없는 거니까 지금 네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쪽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EV 북미 EV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성장에 대한 네. 기대감은 가져도 되겠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럼 ESS는 ESS대로 또 어차피 그것도 중국 쪽은 못 들어가니까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 업체들한테 밀린다는 얘기를 오늘도 뭐 신문에서 보고했는데 사실 이게 그런 기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쓰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헝가리 쪽에 CATL이 배터리 공장 100기가와트 세계 최대의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 SDI라든지 기존의 SK온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점유 비율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삼성 SDI도 거기서 얼마 전에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헝가리 정부에서 6천억 정도 보조금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차피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특정국의 비율이 그러니까 의존도가 65%가 넘지를 못해요. 맞아요. CRA법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의 한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의 배터리 점유율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서 한 34% 정도 되는 거 알고 우리도 있거든요. 거의 다 그건 아니죠. 예. 우리도 맥스는 65%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더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논조의 기사를 쓰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천장까지. 그리고 어떤 OEM이든지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세컨드 소스, 서드 소스를 두려고 해요. 공급차를 갖다가 밴더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예. 한쪽에 100% 의존하는 우리가 거는 뭐 특정 시장을 갖다가 100% 다 장악을 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헝가리 얘기를 좀 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이제 업계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보면 네. 이번에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보니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그 그룹주들이 유난히 더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 네. 이걸 준공을 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신규로 이제 공장 건설을 했으니까 이제는 캐파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효과인 거냐, 네. 아니면은 뭔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뭔가 구조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나아지는 게 있는 거냐 등등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투자를 했으니까 네. 양극재 원가를 20에서 30%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니켈 중간재를 갖다 직접 생산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 얘기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단지 이제 내려가는 폭이 과연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헝가리 공장을 준공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소재 업체 중에서는 유럽의 현지 생산을 갖다 구축한 게 처음인 거고요. 아. 이게 첫 번째로 유럽의 영내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극재기 뭐 이런 기업으로서는.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는 네, 소재 쪽에 소재단에서는. 소재단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영내 생산이라는 게 유럽의 그 핵심 원자재법. 네. 영내 생산을 강조하잖아요. 영내 생산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탄사벌 자국을 잰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슬슬 높여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 충족했다는 거고 이 주가가 반응하는 건 왜 반응하냐면 이 지금 헝가리의 이 공장 자체가 기존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네. 이런 주요 공급처들하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삼성 SDI가 증설을 했잖아요. 네.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증설을 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미의 양극재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 또 하나의 요인 자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자체는 CATL과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CATL 거기다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죠. CATL은 왜 이쪽에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일단 CATL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8알았는데 9반 정도를 만들어야 돼. 그 기술 자체를 우리나라 때 뒤져요. 그렇죠. LG 에서. 그거는 우리가 낫죠. 그런데 네.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고성능의 양극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에코프로네. 에코프로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양극재를 CATL이 그럼 어디서 공급을 받았느냐? 전구차는 자회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달하는데 양극재는 롱바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드렸나 모르는데 한국 이름은 재생응원이에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아니죠. 중국 중국의 회사인 거죠? 롱바이 하는데 엄청나게 이걸 갖다가 다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 롱바이가 이쪽에 공급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일종의 제한도 받죠. 두 번째로는 롱바이가 지금 LG화학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허 분쟁이 휘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네. 당연히 그 롱바이의 양극재가 한국 양극재 기술을 갖다가 특허 침해를 했다는 것 때문에 특허 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에서 LG 엔솔이 중국 업체인 신황다랑 해가지고 독일에서 독일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네, 맞아요. 승소했잖아요. 그거 예, 말씀하셨죠. 한번 얘기했죠. 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룸바이가 CATL에 들어가도 중국 법안에 우리가 제소를 해봐야 우리가 지죠. 그렇죠. 근데 유럽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긴 다른 얘기죠. 네, 완전히. 한국하고 유럽에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CATL과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손을 잡을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물론 이제 뭐 네.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중국 업체들 밀리는 것만 맞긴 한데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도 좀 되새겨 보면 이 저가 차량과 네. 좀 중고가 차량과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분명히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그러니까 일단 좀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시장 점유율이랑 똑같이 이렇게 네네. 1대1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 네네. 말씀을 했던 게 좀 기억도 나. 그러니까 네. 유럽도 우리가 그냥 되게 중국한테 완전히 밀려서 이렇게 막 거의 그냥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당연히 이런 그렇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LFP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던데요. 네네네. 이제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LFP 쪽으로 무게를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조금 이제 하이니켈이나 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겠다는 건 이게 좀 약간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됩니까? LFP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LMR이라든지 LFP 플러스라든지 우리 이미 파일럿 라인 다 갖고 있어요. 이 에코프로 BM이 미드니켈 양극재도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신문에도 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트륨 배터리든지 뭐 차세대 배터리라고 주목받는 것들, 전고체 배터리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중요한 거는 2차전지 소재 광물 공급망 강화에 상당한 돈들을 투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금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 가령 뭐 리튬이라든지 리튬 항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투하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되는 돈들이 뭐 LFP 쪽으로 방향 전환을 갖다가
뭐 의도해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미 기술이 다 끝났어요. 네. LF 플러스라든지 LMR이라든지 LMFP라든지 이미 기술은 R&D 쪽에서 이미 기술은 다 끝났고 그거 뭐 파일럿 라인 다 만들었으니까 양산 단계에서 조금 근데 문제는 고객사에 얼마만큼 수주를 받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정부에서 주는 돈들이 대부분 2차전지 소재 광물 공급망 강화에 쓰인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그거는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그거고 미국 네. 쪽에 우리가 포션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중국 쪽의 비중을 의존도를 줄이는 건 맞으니까 아마 다다음 주쯤에 이제 윤 평론가님 모실 때 이제 내년 전망 중심으로 좀 여쭤볼 텐데 네. 지금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제 남은 12월 정도 네. 상황했을 때 좀 소재 쪽으로 무게를 좀 두는 게 나을까요? 지금 다시 좀 반등하는 분위기라는 걸 감안하면 아니면 뭐 셀 쪽으로 좀 두 개를 두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소재 쪽으로 뭐 방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 쪽으로 좀 두고 보시면은 얼마 전에 LG화학이 뭐 어디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테슬라에 나쁘면 파나소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이 글쎄요. 올 12월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공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국산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재화를 이룬 밸류체인의 내재화를 갖다가 완성한 기업들,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북미의 현지 공장을 갖다가 완성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덕산 테코피아 이 회사 주가가 탄력이 가장 세더라고요. 네. 제가 네.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네. 더 좀 디테일한 거긴 한데 네. 여쭤보면은 이뭐 개별 종목 여기는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좀 더 탄력이 강하다고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전해액이 아까도 그 전해액의 주요 그 원재료가 리튬이온이에요. 리튬이온 LiPF6라고 그래서 네. 이게 중국 시장에서 거의 한 달 동안에 2배 이상 막 올랐어요. 폭등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캐파가 한정적이에요. 다 조그만 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아.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리튬이온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리튬이온이 전해액의 40에서 50%를 차지를 해요. 근데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해액을 갖다가 전해액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전해액을 갖다 탈중 공급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해액을 썼던 그 기존의 OEM들이 한국산 전해액 쪽으로 리튬이온이나 전해액 쪽으로 눈길을 자꾸 돌릴 거다. 뭐 이런 것은 어떤 기대들 때문에 덕산테코피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재도 소재고 그 네. 소재에 또 들어가는 또 다른 원재료 리튬이온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도 네, 좀 앞으로 보실 필요가 주목해서 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 섹터 전체가 예, 다 이렇게 예, 성장을 하면 네, 네. 우리가 뭐 기자재 소부장 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2차 전지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더 좀 밝은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